반갑습니다. 저는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국입니다. 오늘까지 대책위가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님과 함께 진주보건대 앞에서 부당해고 복직투쟁 38일차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주보건대를 상대로 교원소통이 법원, 국가인권위를 통해 복직 판결과 결정을 받았지만 거의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진주보건대 총장이 교원소통이 법원, 국가인권위의 판결과 결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주보건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부당해고된 교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법원과 국가기관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진주보건대 총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법원과 국가기관의 결정과 판결을 무시하는 진주보건대 총장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 한가람학원과 진주보건대의 부당해고된 교원들에 대한 복직과 함께 진주보건대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립대학의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당해고된 교원들과 학교 측을 모두 조사하여 내린 결론의 핵심은 진주보건대 총장이 인사권을 남용했으며 해고된 교원들을 복직시키고 인사권을 남용한 진주보건대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립대학도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면 매년 몇십억 원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교육부에 학교 운영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진주보건대는 부분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 교육부에서 진주보건대에 대한 부분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일반 경쟁 입찰, 수의계약 체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입록금 회계, 집행 부적정, 교육용, 기본재산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진행된 진주보건대 부분회계감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 저만큼입니다. 진주보건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보건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혹시 진주보건대 총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문대학 중에서 진주보건대 총장이 2억 6,200여만 원으로 부울경에서 1위, 전국에서 12번째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보건대 총장의 연봉은 부울경에서 1위인데 진주보건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의 복지는 그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억울하게 해고된 교원들의 복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진주보건대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히 해고된 교원들이 거의 8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으로 진주보건대의 문제가 지역사회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진주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육도시 진주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어느 언론사가 교육부에 정부공개 청구하여 받은 답변에 의하면 교원소통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대학은 전문대학 1개교, 대학교 1개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원소통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전문대학이 진주보건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직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진주보건대에 강제이행,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당 진주시 지역위원회는 연말까지 진주보건대 총장이 부당해고된 교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저희당 경남도당과 중앙당과 연계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당 진주시의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 8년 가까이 진주보건대를 상대로 부당해고 복직투쟁을 하고 계신 유정근 교수님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제 전환에 자발적 서명을 종용했습니다. 아울러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총장의 전달 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발적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 총장의 예고대로 불이익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급여가 30% 삭감되었습니다. 정대범 기획처장에게 절차를 준수하여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왜 30%가 삭감됐는지, 왜 사전 절차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정대범 기획처장의 납득 못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즉 임금은 총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급여일 바로 직전인 하루 전날 밤 11시까지 총장이 고심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해괴망측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5월 말 인사발령이 내려왔습니다. 3월, 4월, 5월치에 이미 삭감된 급여를 모두 소급 지급하고 6, 7, 8월 급여는 삭감 이전 금액으로 환원하되 9월 1일자로 면직한다는 인사발령장입니다. 이 일을 제기한 저에게만 내려진 조치입니다. 삭감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는 것도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도 알바에게 하지 않는 일을 총장은 거침없이 사용했습니다. 소총심사 청구 결과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속력을 갖는 소총위의 결정에 학교가 이의를 제기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소총위의 결정을 이행한 다음 소송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른 학과의 교수 한 분이 평소 학교에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행태에 실망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학내 문제점에 대해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도 저희 조작된 급여 명세서 등의 문제로 동참했습니다. 교원의 절차에 따라 질의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국가권익위, 교육부,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사건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 심사 청구를 하여 다시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면직 사건과 파면 사건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재인용을 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재인용 심사의 기준은 모두 충족했습니다. 충족했다는 평가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전공전환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조건에
문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전공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탈락시켰습니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 세 번째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행정소송이 시작되었고 총장은 최종 대법원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학들의 이러한 불법적 행태가 문제가 되어 교육부에서는 공문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교원소총위원회의 결정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법인의 이사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총장은 20개월짜리 임용기간에 자가대기라는 해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래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6년입니다. 다시 교원소총이 진행되었고 네 번째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매 사건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복직을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정상적인 복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에서는 학교의 인사권 남용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학문, 직업, 인권권 침해를 인정했고 법인에게는 총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입생 모집 중단을 이유로 임용 불가 통지를 받았고 소총위를 통해 5번째 부당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소총위의 판결을 미행한 채 다시 동일한 이유 신입생 모집 중단을 이유로 임용 불가 처분을 내렸는데 당사자 몰래 이를 결정하고 또 이 사실을 당사자인 유정훈 교수는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10월 3일 소청 심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총장은 이 소청 청구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각하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사자인 유정근 교수에게 인사처분한 사실을 통보도 없이 몰래 교육부에 임용불가 처분을 하는 그릇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원소청의 결과는 총장의 뜻대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각하의 사유는 앞선 소청의 결정의 미이행입니다. 즉 지난 3월에 내려진 소청의 결정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각하된 것입니다. 12월 8일 판결문이 총장에게 전달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 있는 교육부는 이상하게도 진주보건대학교에 대단히 관대합니다. 7년 7개월의 법정 싸움에 못 이겼지만 법 위에 존재하는 듯한 총장에 대해 어쩔 수 없이 1인 시위 및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법인 한가람학원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사학 운영을 위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는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인숙 이사는 파면 사건 당시 한가람학원 이사장으로 징계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유정근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 재량권 남용했음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사장이 현재 이사입니다. 그 당시 어처구니 없는 파면 조치를 내렸던 이사 2명은 여전히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 사유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하였는데 마땅히 징계위원회 역할을 했던 이사들은, 당시 징계위원 이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금도 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6번의 소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학교의 결정에 반성하거나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회는 지난 6월 7년 동안의 소청이 법원 국가인권위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는 총장을 적임자로 인정, 중임을 결정했습니다. 현 이사진은 모두 총장의 거수 역할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절차와 규정이 없는 부당한 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국민의 권리로 보장된 국가기관에 진정서 제출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규정이 없는 재임용 기준 점검 전환을 거부한 것이 잘못입니까? 부당한 20개월 인용기간 및 자가대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잘못입니까? 학교법인과의 다툼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학교법인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끝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주보건대학 총장은 다수의 법원이 내린 결정을,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내린 결정을 무시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겁니까? 총장의 양심과 소청이 법원 국가인권위 판정과 결정을 믿고 7년 7개월을 속고 또 속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가 보장한 1인 시위와 집회를 2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가인권위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함으로써 헌법 제22조가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배했고, 나아가 오랜 기간 계속된 쟁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연하는 일반적 인격권 중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총장은 알아야 합니다. 총장은 사퇴하라! 한가람 학원 이사진은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 부당해고의 당사자의 유종건 선생님의 절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소청위원회라든지 인권위 또는 행정소송 이런 여러가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진주보건대에서 재직 중이던 유종근이라는 한 교수가 부당하게 연직되고 파면되고 난 이후에 지난 8년여에 가깝게 이 부당해고를 부당해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온 그 지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원소청위원회와 인권위는 한결같이 유종근 교수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조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대는 그동안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8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동안은 유종건 선생님이 혼자 그렇게 법적인 대응과 인권위에 진정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은 이것에 응당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는 학교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이 억울함을 1인 시위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알리려고 이 자리에 지난 10월부터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학재단이지만은 교육부가 그리고 교원소청위가
내린 결정을 부당하게 계속해서 조처하고 있지 않은 보건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지역사회에 있는 한 시민으로서 선생님의 이야기에 함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뻔뻔스럽게 그동안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해온 보건대의 행위에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일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 유성근 선생님이 보건대에 다시 복직되고 그동안의 억울한 시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